트럼프와 바이든이 대권 후보 지명 이후 처음으로 격돌한다. 첫 미국 대선 TV 토론에서 맞붙은 두 후보. 어떤 경제 정책을 내놓으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일까? 그리고 이 토론의 국내 증시 여파를 예측하고 투자 전략 점검하는 시간 준비했다. 네,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정치적인 이슈가 뜨겁습니다. 대선을 앞두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첫 TV 토론회로 맞붙게 되는데요.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정말 궁금하죠. 전체적인 시장 상황, 경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리증권 이권희 차장과 함께할게요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사실 이렇게 뭐 선거 전에 토론회가 많이 열리잖아요. 네. 우리도 열리고 그럴 때마다 각 후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막 물고 뜯고 싸우는지 보는데 제가 봤을 땐 미국 토론회는 더 수위가 세지 않을까 싶거든요. 이번에 두 후보는 어떤 입장 차이를 보이게 될까요, 토론회에서? 뭐 이번에 토론회 여러 가지가 뭐 이슈가 있는데 네. 뭐 투자 관점 말고도 이슈가 좀 있죠. 그 사회를 보시는 분 자체도 약간 조금 뭐 질문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이라서 아마 좀 재미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. 그거에 트럼프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라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은 뭐 지금 보면 뭐 첫 만남의 난타전 당연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두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 거냐가 투자자는 굉장히 관심이 많을 텐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미없는 얘기지만 누가 되든 그렇게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예, 단순히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다. 뭐 4년 전에 이제 트럼프랑 힐러리와의 싸움에서는 트럼프가 의회 당선이 되면서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다라는 부분에서는 일시적으로 충격을 줬지만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입장 차이를 좀 보겠습니다.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 기존 전통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, 네. 그죠? 전통 산업을 이제 좀 육성하겠다. 뭐 심지어 뭐 석탄을 캐야 된다.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러니까 환경 정책만 보더라도 약간 그런 쪽으로 좀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뭐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지금 공약을 했죠.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뭐 투자 금액도 굉장히 큰 규모 1조 5천억 달러 이상을 뭐 하겠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두 후보 모두 다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공통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같네요. 네. 예.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 청정 에너지 혁신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투자하신 분들은 더 관심이 많으실 걸로 예상이 되고요. 근데 누가 돼도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 기조는 좀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미국 내 소식을 들어보면 뭐 미국의 이제 주요 주죠. 이제 동부 해안에 있는 돈을 많이 있는 주정부들이 지금 이미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관련된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중앙 정부의 집권을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는 조금 더 가느냐, 뭐 아니면 좀 더 하느냐, 덜 하느냐의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중요한 건 이제 대중국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나올 거냐, 지금 트럼프처럼 계속 강경하게 갈 거냐, 바이든이 되면 좀 완화가 될 거냐,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둘 다 사실 방식만 다르지. 중국에 대한 정책은 기존은 같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일자리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, 그러니까 두 후보 그리고 두 후보 모두 공통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쪽은 바이든 후보가 더 강하게 밀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여파로 우리 증시 내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를 다시 보려는 분들이 있는데, 근데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조금 걸리는 게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미국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. 이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무언가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?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비난이나 이런 거 도덕적인 문제에 되게 강하죠. 맞서더라고요. 예, 뭐 네. 무시를 하거나 네. 예, 아니면 자기 말만 계속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코로나19는 뭐 트럼프 말을 쭉 종합해 보면 뭐 중국이다, 중국 때문이다,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처음에 이제 발뺌을 했었고요. 그리고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이제 세계 1위까지 올라갔었죠. 일확진자 수 증가수가. 그러고 나서부터는 잘 대응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백신 얘기를 계속해서 백신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우리가 아마 뭐 대선 전에 백신을 다 맞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건 물 건너가는 얘기인 것 같고요. 백신은 빨라야 뭐 내년 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
일단은 진단량이라도 늘려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있는 부분을 좀 보여주려고 부각시키려고 선거 전략적인 측면이 좀 강한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뭐 가장 방역에 모범이 된다고 하는 우리나라보다도 자기네들이 훨씬 더 많이 진단을 한다. 인구당 봤을 때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그 숫자도 사실 보면 뭐 트럼프는 거의 맞게 얘기한 적이 없죠. 예, 자기가 네.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또 과장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코로나19 대응을 미국이 가장 잘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본인이 있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한 그런 뭐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딱 선거 당선됐을 때 가장 강했고 또 충격적이었던 거는 미국 자국 우선주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시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미 자국 국민들은 환호했잖아요. 근데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이런 기조는 그대로일지 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? 일단 뭐 자국 우선주의를 가장 걱정하는 거는 전 세계의 이제 국가들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많이 하는 무역에서, 국가들 네. 무역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자유무역에서 이제 보호무역 쪽으로 가지 않겠냐라는. 근데 이미 벌써 보호무역이 어느 정도는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발생된 게 이제 결국에는 중국 견제론이 나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. 일단 우리나라 입장이 가장 중요하겠죠.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정경련이 오늘 이제 뭐 기사를 크게 냈던데 발표를 했던데 보면 뭐 두 후보 모두 이제 중국과의 갈등을 지속할 걸로 보고 있고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사실은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 걸 거는 뭐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다 그렇게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결국엔 이제 미국 자국 우선주의가 기조에 깔려 있다라는 거에 우려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기업들이 항상 근데 우리나라 이제 보면 기업들이 작년에 코로나 전이나 뭐 재작년에 뭐 그러니까 3년 전에 그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있기 전에 기업들이 좋다고 한 적이 없었죠. 예. 재밌는 건 기업들 총수들은 정경련 같은 경우 이제 기업들이 이제 모여서 만든 단체인데 한 번도 경기가 좋고 기업들이 지금 좋으니까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예, 계속 안 좋다고 얘기하죠. 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에서 규제를 더 하지 마라.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정부 기업 친기업적인 정책을 좀 펴라라고 지금 압력을 넣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근데 향후 이제 미 정부 재구성이 어떻게 되느냐, 뭐 트럼프 중심으로 되느냐, 바이든 중심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이제 민주당의 기조와 이제 공화당의 기조가 약간 다를 수 있고 세부적인 항목이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약간 그런 부분들은 경제에 미칠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.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은 여전히 뭐 앞으로 한 10년 이상 뭐 지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냥 이게 변수라기보다는 상수처럼 끌고 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전체적인 대선을 앞두고서는 이번에 미국 첫 번째 TV 토론회 그리고 추석 이후에도 계속 뉴욕 증시를 봐야 될 텐데요.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섹터가 있는지 대선 앞두고 또 원화라던가 달러 이런 데에서 환율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. 그 환율 흐름도 바뀌게 될지요. 근데 일단 이게 토론회 끝난다고 해서 뭐 누가 우세할 거다라고 딱 점칠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고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네. 뭐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잘했다고 할 거고 그렇겠죠. 예, 네. 바이든 지지자 쪽은 바이든이 잘했다고 할 겁니다. 근데 결국에 이제 누가 전반적으로 우세했냐라는 걸 봤을 때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. 예, 그러면 만약에 바이든이 말실수를 한다든지 네. 뭐 트럼프가 말이 꼬여서 네. 뭐 어버버 한다든지 네, 행세수설 한다든지.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어느 쪽이 조금 더 부각이 될 텐데 바이든이 부각되면 뭐 결국에는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걸로 보이고요. 근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결국에는 뭐 유럽발로 시작을 한 거지 유럽발과 우리나라 국내 이슈로 시작한 거고 뭐 미국발로 시작한 건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냐 아니냐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트럼프가 우세할 때는 석유화학이라든지 기초 관련된 이런 전통적인 산업 관련된서 조금 더 강한 기조를 보이지 않겠냐. 근데 이게 약간 좀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. 그렇죠. 예, 토론회 끝나고 나서 이제 뭐 그 영향보다는 미국 시장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. 미국의 기술주들이 계속 가느냐, 아니면 미국의 뭐 기존 뭐 시크리컬 관련된 회사들이 가느냐 이런 걸 보실 필요가 있고요. 환율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. 달러가 지금 강세를 일시적으로 보이고 있지만 예전에 평균치를 보면 아직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원화는 오히려 지금 조금 최근에는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원화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
국내 원화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환율 관련된 걱정은 굳이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계속해서 국내 원화 강세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. 환율 쪽은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. 그럼 사실 미국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또 우리가 3거래 연속 쉬다 보니 다음 주 월요일에는 별로 큰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어요. 그냥 뉴욕 증시가 상승했냐 떨어졌냐 그것만 볼 수 있을 테니 근데 별개로 추석 연휴 이후에 우리 증시를 본다면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지 또 이걸 사진 오셨으니까요. 종목 하나 추천하고 가주세요. 네, 뭐 네. 종목을 개별 종목을 지금 추천하기에는 참 뭐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크죠. 네. 뭐 개인적으로는 해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방송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네. 일단은 지금 되게 불안한 시기입니다. 이제 뭐 지난주 내내 하락을 했고 이번 주에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뭐 시황가는 어떻게 갔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제 시황가는 뭐 박스권 이제 하단을 잡고 뭐 상단까지는 이제 뭐 당분간은 연말까지는 좀 위아래로 흔드는 시장이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. 이럴 때는 오히려 실적을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. 그래서 불안한 시점에는 숫자가 나오는 기업을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당장 눈에 보이게 실적을 가장 빨리 발표하는 쪽은 삼성전자죠. 예,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개별 종목 단으로 물론 이제 잘 추천은 안 드리지만 지금은 좀 사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.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요. 지난번에 6만 원 이상을 갔다가 지금 다시 조정을 잘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는 뭐 3분기 실적이 지금 보통 9조 정도로 예상했었습니다. 가이던스가. 근데 이제 9조 5천억으로 늘더니 이제 11조를 얘기하는 애널들까지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제 생각보다 실적이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만약에 10조 이상의 뭐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좀 반응을 좀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요. 물론 이제 관련된 밑에 이제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도 좋겠지만 삼성전자를 지금 많이 개인들이 갖고 계시니까 여기서 만약 추가 매수를 하시고 뭐 목표가는 뭐 6만 원, 뭐 단기적으로 6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보면 한 6만 3천 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시장이 잘 흔들리니까요. 이런 시장 안에서는 섣불리 종목을 말씀드리기가 힘들다.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보자라면서 삼성전자 이야기해 주셨어요. 목표 주가는 6만 3천 원이고요. 이건 사장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